인화 맞아요. 사물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함으로써 교훈과 재미를 주려는 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전체는 시기적으로는 조선시대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소설에 대한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고요. 내용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한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들이 공방이라는 사람으로 된 사실은 돈이죠. 사물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을 설명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그 안에 쓰이는 용어들은 사실상 돈이랑 관련 있는 용어들로 되어 있는 거죠. 문학사적 의의는 교훈을 주거나 후대 고전소설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그 아래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설명해 주셨어요? 공방전 내용을 좀 깊게 들어가면 이것도 문제를 따로 준비해야 되거든. 6 이거 학교에서 어느 정도 수업하셨어? 그래? 해야지 뭐. 저기 보세요. 왼쪽 아래 작품 44쪽 보고 있어요. 왼쪽 아래 작품 개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박스요. 자, 갈래 가전이고요. 계속 읽을게요. 성격, 비유, 우의, 비판, 풍자인데, 자, 우의라는 말은 직접 말하지 않고 돌려 말한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이 돈밖에 모르는 탐욕스러운 존재들이 하여튼 문제구만 이라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아요. 공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그냥 성격이 말이야 아주 이중적이야 라고 돌려 말하는 거예요. 돈을 빗대서 말이죠. 비판적이고 풍자적인 건 확인되실 겁니다. 제재는 돈이고요. 주제는 재물을 탐하는 세태를 경계함. 이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특징은요. 1번은 방금 말한 겁니다. 사물을 의인화, 작가의 비판적 태도, 우의적 됐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이 전기를 잘 체크해 주세요. 전기적 요소가 아닙니다. 전기적입니다. 전기적이 아니라 전기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야, 비 내렸으면 좀 지워. 야, 좀 어차피 지울 거 같이 지우라는 거죠. 아까 초자연, 비현실, 그때 제가 전기적 요소라고 했죠. 그 전기는 비현실적 요소고요. 여기 써 있는 전기는 한 사람의 일대기, 네, 주몽신화처럼 사람의 일대기를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위인 전기할 때 그 전기예요. 다른 글자고 아예 다른 한자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갖고 장난치지는 않으시겠지만 전기라는 말이 2번 나온다. 이번 작품들에 비현실적 요소냐 아니면 인물의 일대기냐 그거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거든요. 이 안에 나와 있는 말들이 실제로 뭘 의미한지 파란색 주석에 다 써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 태어난 내력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이 쓰이게 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방전에 거기 4번째 줄 끝부분에 묶여 있는 거 있거든요. 사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 뭐 말하는 거예요? 철과 구리, 쇠를 말하는 겁니다. 금속이 원래 저 광산에 묻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사냐에서 이루어졌다. 원래 산과 들, 광산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막 그냥 나왔을 때는 아주 거친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갈고 닦으면 그 자질이 드러난다. 그래서 돈을 만드는 걸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마치 공방이라는 사람을 잘 쓰려고 하는 것 같이 표현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되고 요건 제가 문제를 그럼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에 들어있어요. 조금. 그래서 공방전 한번 풀어보세요. 경설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오늘 할 수 있을까? 미리 줄게요. 까먹을 것 같아서 이따가. 하이야. 야, 다 못할 것 같지 않냐, 현실적으로? 문제는 120문제 똑같이 준비했고요. 야, 미안한데 청산별각 질문 먼저 처리하고 넘어가면 안 되냐? 깔끔하게. 아까 안 했잖아. 그거 하고 가자. 안 푼 사람은 나중에 따로 클리닉 때 갖고 와. 먼저 들었던 과제 페이지 48쪽입니다. 오늘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질문해 주세요.
48쪽에 48쪽 맞습니다. 6번 6번에 선지 5번이요. 네? 이상형이라서 현실적으로 그쵸. 그쵸? 왜?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시적 가정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청산에 살고 싶어요. 하지만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거기는 진짜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간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 예, 왜? 그거는 그냥 이상일 뿐이니까. 자기가 생각한 청사는 아무런 고통도 없고 행복한 공간인데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이거는 정말 이상에 불과하고 정말로 거기 간다고 해서 정말로 내가 해피하고 모든 걱정이 없어지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도피하기 위해 설정한 공간이지.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청산을 가봤자 화자가 생각하는 이상형으로서의 청사는 실제로 기능하지 않는다? 이거 괜찮은 말인데요. 그 말이었어요. 아까 사실. 예. 교재 갖고 왔어? 응. 과제 다 해왔어? 과제 다 온다고 어제 호언장담을 하셔갖고 내가 보내줬는데. 다 했죠. 정말요? 일강. 어? 일강 안 했어요. 그 전체 다 온다고 했잖아. 아니 저 어제 준비를 하느라 다. 그래서 하고 가라고 했잖아. 어차피 다 안 할 거면. 근데 아니라고 자기는 다 할 수 있다고 집에 가시겠다고 해서 그래라 해서 보내줬는데. 제가 일요일날 쌤한테 이거 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나는 그거 필요 없고요. 자네가 잘 하라고. 근데 전혀 놀랍지 않아요. 예상대로라서. 아니야. 근데 다 못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라 했어. 15분까지만 하라고 했잖아.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아, 이 말조차 기억이 안 나는군요. 애썼어. 나중에 풀어요. 6번에 선지 5번은 괜찮을까요? 나머지 선지 또 나머지 문제 질문 받겠습니다. 미리 체크하라고 했는데 쉬는 시간에 14번에 선지 4번 낙천적 느낌이요? 4번 괜찮아요. 이 낙천적을 마지막에 술 먹고 도피하려는 것도 있긴 한데요. 얄리얄리하성이 자 울림소리, 이응과 리을을 많이 썼죠. 반복되기 때문에 운율감도 주는데요. 한편은 또 뭐도 주냐면 부드럽고 청량한 느낌도 줍니다. 솔직하게 얄라리얄라 부드럽고 발랄하잖아요. 작품의 내용과 좀 별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화자가 한 말로 처리한다면 이 사람은 아우 힘들어 죽겠다. 에이 뭐 근데 에이 띠리띠띠 뭐 이러고 있는 거니까 딱히 이 부정적 현실에 매몰돼서 좌절 체념하기보다는 그래 뭐 될 대로 되라 보지 뭐 하고 나름 긍정적으로 현재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거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낙천적 여기다 붙이셔도 돼요. 근데 얄리얄리 얄라스라는 거는 나중에 조선시대 때 붙여진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위증줄과 대평성들은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얄라리얄라성은 그냥 있는 겁니다. 궁중음악 편입 증거가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그거는 임금님 만세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대평성대 막 이런 거 있어야 돼. 오 풀었네. 나랑 풀고 간 거죠? 9번까지. 이거 뭐예요? 마이크. 이걸 사용한 지 이제 한 반년, 한 4개월쯤 된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이요. 지훈아 덥지? 저 오늘 땀났어요. 그래. 다음 주에 에어컨 틀어줄게. 오늘만 좀 봐줘. 22번에 선지 5번이요. 22번 볼까요? 지훈아 너 빨리 따라와. 외우세요. 아이고 내가 중요한 말을 하나 안 했네. 우리 오늘 시조도 배우고 다양한 거 배울 텐데요. 자, 사음보라는 게 있고 삼음보라는 게 있고 이 밖에 음보는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밖에 음보는 없어요. 오음보 없습니다. 오음보라고 안 하고 삼음보, 이음보라고 하지. 삼음보가 몇 개 있다라고 하지. 오음보, 이음보는 없습니다. 자, 2개밖에 없고요.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지배층 피지배층 누가 불렀는지에 따라 즉 음보는요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라임을 직접 내가 음을 끊어서 읽어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요즘에 의미가 하나도 없어졌어. 나는 처음부터 이거를 아무래도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이런 거를 부정하는 쪽에서 이제 내가 배워갖고 내가 좀 극단적이긴 해. 내가 배운 학파 때문에. 근데 보세요. 근데 나도 덥다. 오늘 할 수 있을까? 야, 내 작품 중에 하나를 만약 버린다면 뭘 버릴까? 경설 어때? 경설 버리는 거. 그건 솔직히 뭐 없잖아 할 거. 거울, 무신정권. 이거 몇 음보야, 지훈아? 오자마자 시키네. 사문보잖아. 사문. 아주 잘했어요. 저랑 많이 했죠. 사문보를 한번 읽어보세요. 엄마야. 라면 살자. 아니 조선시대 사람 같긴 했는데요. 너 방금 강변 살자 이렇게 읽었거든? 너 진짜 이렇게 읽어? 야 이러면 몇 음보야 이렇게 읽었으면. 아니죠. 이렇게 하면 사문보. 엄마야 강면 살자. 이렇게 해서 사문보가 완성이 됐습니다. 보통 이건 붙여있죠. 띄어쓰기가 아니야. 그래서 사문보인데요. 솔직히 사문보라고 누가 규정했나요? 근데 방금 네가 읽은 거 나쁘지 않았어. 처음에 읽은 거. 강변 살자. 나름 리듬이 느껴졌다고. 내가 이거 할 때마다 맨날 꺼내오는 인물이 프로그램이 뭡니까? 쇼미더머니 내가 맨날 얘기하지 않나요? 내가 쇼미더머니 봤는데 거기에 요즘 누구 나와? 지코. 너무 옛날. 야 아무리 나를 내가 몰라도 그렇지 지코가 옛날 내는 건 아는데. 요즘 뭐 슈퍼키든지 이런 애들 나오더만. 뭐지 BY 뭐 이런 친구들. 야 BY 데려와갖고 이거 하라고 하면 어떻게 읽어요? 너처럼 엄마야 뭐 이렇게 하냐까? 막 영지 불러봐. 그럼 뭐라고 해? 엄마야 누나야 강면 살자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름보로 처리해버릴 수 있다고. 사람 마음에 따라서. 사람의 자기만의 플로우에 따라서. 그래서 현대에는 이 음보라는 개념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왜? 사람마다 달라요. 각자의 플로우를 존중해준다고. 다만 옛날 작품은 그 당시 때 고정된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음보를 고정시키면 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구현해서 읽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어떻게 하자는 거야? 외워버리자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사음보와 사문보 이번에 외워버리는 건데 지배층, 비지배층으로 나눈다. 자, 지배층은 작가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작가 이름이 없어요. 자, 작가 이름이 미상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음보가 판정이 바로 끝납니다. 고려가요. 작가 누구예요? 미상 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문보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민요적 율격이다. 몇 음보짜리야? 사문보로 바로 가면 되죠. 민요, 백성들이 불렀다, 피지배층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외워버리자고요. 가설 리듬 타지 마시고 이렇게 외우자고. 자, 22번의 답 1번이 나오게 됩니다. 됐을까요? 다른 선지 헷갈렸었던가? 22번에 선지 4번인가요? 네. 아니, 너 몇 번 골랐어? 22번의 답은 1번이 확실한 것 같아, 보니까. 1번이 맞아요. 잘했어요. 5번 맞아요. 이거 순서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다, 씨. 했었어? 아니요. 틀렸어요. 뭘 틀려? 네가? 네. 그래, 안타깝다. 그래서 이거 학교 선생님이 했다고 했지. 순서가 바뀌어서 볼 수도 있다. 오케이, 그것도 보고 왔어야 되는데 깜빡했다. 지금 마음 급해갖고. 할춘 데까지 해보자고. 지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교재 잠깐만 펴볼까요? 지금 자네가 고른 5번 헷갈렸던 5번이 이걸 몰라서 그랬었던 거야. 페이지 어디로 오시냐면 얼라리? 있었는데? 어딜까? 봤는데? 아니 41쪽은 알겠는데 어디 갔지?
그냥 교재 지금 안 보이니까 제가 편하게 갈게요. 저기 뭐야 어디 갔지? 저기 몇 연이야 저게 5연 아니 6연에 있는 발아래 이 있잖아요. 이거를 사실 저 앞에 있는 청산하고 대응시켜서 보려면 순서를 사실 바꾸는 게 좀 더 자연스럽거든요. 혹시 이 6연이죠. 6연을 어떻게 옮겨도 괜찮다고 배우셨어요? 5연 앞으로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청산과 바다가 1년에 청산이 있고 4까지 있죠. 그리고 5년에 여기서 이제 바다에 살고 싶다라는 얘기 나와서 8년까지 해서 4개가 딱 청산과 바다에 대한 에피소드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오히려 구조적 안정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행을 바꾸는 메커니즘을 안 따른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좀 얘기가 다르죠. 1년과 5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6년에서 8년까지 이렇게 좀 밸런스 안 맞게 5-3 구조로 좀 봐줘야 됩니다. 이게 바꾼 버전이면 4-4 떨어지는데 아니면 5-3 구조로 봐줘야 돼요. 자, 약간 운이로 이게 저기 5연하고 2연을 비교해봐요. 그리고 6연하고 1년을 비교해봐요. 매칭이 1년과 6연이 매칭이 되죠. 2연과 5연이 운이로라가 매칭이 되죠. 약간 5연과 6연을 바꾸는 게 오히려 맞지 않냐 밸런스상 이 얘기가 좀 있긴 합니다. 자 어찌 됐든 그 조건이 따로 없는 이상 1, 5까지 묶어줘야 돼요. 그렇다면 아까 자네가 고른 답 22번 문제 다시 올까요? 얼라리? 그냥 이렇게만 나오면 안 되거든요. 1년과 4연, 5연과 8연이 서로 대칭적 짝을 이룬다? 이게 만약 성립하려면요. 5연과 6연의 순서를 바꾼 걸로 취급하고 설명한 거예요. 물론 이 문제 이거 내신 분의 의도는 그냥 그 부분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은 6연이랑 2연은 5연이랑 이렇게 교차해서 매칭되니까 나름 대칭은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5번. 다만 좀 더 정확하게 대칭하기 위해서는 5, 6원을 바꾸는 게 맞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번에 5번은 어느 정도 괜찮다고 해줘도 됩니다. 바꿔야 더 정확한데 5, 6원을. 자, 또 질문 있을까요? 그 문제도 어떤 것 같은데. 응. 6번 문제. 6번 문제의 선지 5번이요. 깨닫는 행위 자체는 없고요. 다만 이 사람이 청산과 바다에 살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가거든요. 그냥 울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술 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하는 거예요. 아, 청산에 가고 싶어 하시네. 살고 싶어 하시네. 바다에 가서 살고 싶어 하시네.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공연 보고 술이나 먹어야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거기는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이 사람도 알고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짐작해 보자는 거죠. 이 깨닫는 행위 자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보자는 거예요. 5번은 어느 정도 허용된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자, 또 질문 있을까요? 31번에 네. 33번 31번에 선지 3번이요. 아, 오늘 문제 저번 문제 있었구나. 공방전. 3번 농업을 상업보다 중요시하는 종합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다. 찾아드릴게요. 저기 있다. 산업공상이란 말은 들어보셨나요? 선비가 가장 고귀한 직업이고 그 다음이 농부고 그 다음에 장이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장사꾼이다. 이렇게 조선시대의 가치관이라는 건데 가치관이 그 옛날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건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 줄. 곡식을 천대하고 화폐를 귀중하게 여겼다.
그래서 백성들이 조져졌다. 이런 얘기가 이어지잖아요. 곡식을 즉 농사를 천대하고 상업에 중시한다고 해서 사실 백성들이 피폐해질 이유는 없는데 그것 때문에 피폐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에 그러면 인춘이라는 사람은 무슨 전제가 되고 있냐? 예, 상업에 종사하며 농업을 버리고 상업을 종사하면 백성들의 삶이 더 힘들어진다. 즉 농업을 더 중시하는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됐을까요? 아니요. 곡식을 천대하고 화폐를 기중에 여겼다. 자,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지금 현대어로 번역해 줄게요. 엄마, 농부는 되기 싫어. 나 은행원 되면 안 될까? 엄마가 갑자기 미쳤어 너! 라고 할 것 같아요? 잘했어. 그렇게 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꼭 농부 힘들지. 자,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한 거예요? 뭐? 농사를 안 짓고 은행원이 되려고 한다고? 야, 너 그러면 근본을 버리는 거야. 너 끝을 쫓는다? 너 막장 달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상은 뭐가 있어요? 예, 농업이 더 우월하다. 농사가 더 우월하다. 이 생각이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비유를 해줘. 아니야, 이해할 수 있어. 엄마, 여러분들이 수능이 만점 나왔어. 그래서 아이고 어디 갈 거야? 당연히 서울의대지 하길래 엄마 난 서울의대는 적성이 아닌 것 같아. 그래 공대? 아니 엄마 나는 인간이랑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탐구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나는 서울대 철학과에 가겠어. 아니 난 철학과에 가겠어. 근데 서울대는 서울이잖아. 여기서 너무 멀어. 나 가까운 데 갈래. 나 충남대 철학과 고고 하겠어. 자, 충남대는 비교군으로 좀 좋지 않다. 서울대로 할게요. 나 서울대 철학과 갈래 하면 엄마가 무슨 소리 할까요? 좋은 소리는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에는 뭐가 전제되는 거야? 의학과 철학 중에 뭐가 더 우월하다고 보고 있는 거야. 의학이 더 우월하다고 보고 계신 거죠. 그거예요. 미쳤어? 철학과로 가? 너 굶어 죽어 인마 나와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깔려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31번에 3번 농업을 상업보다 중시하는 작가의 사고가 너무 제대로 딱 박혀 있죠. 이렇게 문제 풀면서 잡아보면 됩니다. 31번에 네. 선수 2번에서 선지 2번. 이게 옳지 않은 건데 뭐? 네. 휴. 공방의 성격은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작품의 주제가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거죠. 우의적으로. 공방의 성격은 직접 알려줘요. 겉은 둥그렇고 가운데는 네모나다. 공방의 성격이야. 겉은 둥글둥글한데 속은 각져 있어요. 모나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의미하는 거는 돈의 이중성이라는 다른 사회적 의미를 돌려 말한 거죠. 공방의 성격을 직접 제시한 대신 돈의 성질을 돌려 말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야죠. 이게 2번은 틀린 얘기입니다. 낚일만 하네요.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예. 많이 덥죠. 아유. 미안하다. 음료수 좀 사올 걸. 커피예요? 커피야. 믿기지 않겠지만 내가 이거밖에 안 먹거든. 왜요? 이게 제일 맛있어서. 티라고 적혀있는 티? 스페셜 티. 커피라고 적혀있네. 빙그레에서 나온 건데요. 처음에 이걸 먹었는데 이거 먹어본 사람 있어요? 아니요. 한번 먹어봐요. 똥 냄새가 나요. 막 구려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거든. 근데 먹다 보니까 중독이 돼서 이제 맛있어요.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었어. 이제 비슷한 버전으로 이거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인데 탄자니아 뭐라고 해서 하나 더 있어요. 거긴 기린 그려져 있어요. 거기는. 그건 좀 탄맛이 써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방금 내가 편의점 갔거든. 이거 2개 있었는데 하나가 더 나왔어.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거 뭐 하나 더 나왔어요. 오 대박 드디어 신상이 나왔군 해서 2+1이더라고. 그래서 그거 2개 요거 하나 샀거든. 그거 2개 산 거 하나 먹었거든. 와 그 맛 났어요. 지금은 없는 약인데요. 거의 없는데요. 옛날에 가루약이 있었던 거 아세요? 그 가루약 감기 걸렸을 때 요즘엔 다 캡슐에 담아주잖아. 옛날에 가루를 넣어서 그냥 물에다 먹으라 했단 말이야. 그 가루약 쓴맛이 그대로 구현됐더라고요. 그걸 돈 주고 팔다니.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병 저기 다른 국어선생님 주고 왔습니다. 한솔쌤 주고 왔어요. 취향껏 먹는 거지. 자, 또 질문 있을까요? 없는 거야. 자, 이제
경서를 건너뛰고요. 경서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과제만 나갈게. 경서 안 어렵잖아. 여러분들 보니까 저번에 막 저기 청산별곡 하는데 경설 얘기하고 아유 경설 좋아하나 봐요. 아예 짧으니까 그냥 할까? 가볍게만 볼게요. 저기 46쪽입니다. 조금만 서두를게. 오늘 그래도 진도 가볍게는 하고 나중에 이거 다시 한번 작품 정리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작품 해석만 하고 뒤에 형성평가, 소단원평가, 쪽지시험, 어휘평가 이거 하나도 안 하고 오고 있거든. 요거 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할 거니까 지금은 작품 우리가 과제 수행할 정도의 내용을 조금 체크해 보도록 하자고요. 이거 경설이 뭡니까? 거울 이야기라는 건데요. 갈래 보세요. 갈래. 고전수필, 한문수필, 설이라는 건데 수필은 기본적으로 이 갈래에 들어갑니다. 교술 갈래로 넣어줘야 돼요. 문학에서 우리가 배우는 작품의 갈래는 총 4가지입니다. 교술, 서사 갈래, 서정 갈래, 그리고 극 갈래가 있는데 이번 시험에는 극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서정, 네, 바로 시 많이 들어갔죠. 서사, 이야기라는 건데 큰 범주에서 신화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생규장전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이야기를 전달받는 거고요. 감정을 전달받는 거예요. 그럼 교술은 뭘 전달받는 걸까? 여기서 주목할 말은 왠지 뒷글자에 맞춰져 있어서 여기를 봐야 될 것 같지만 여기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교를 술, 이야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교를 이야기해. 어려운 말 아닙니다. 교훈을 읽어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서사는 이야기를 읽어야 되고요. 인물, 사건, 배경. 서정은 마음을, 심리를 읽어줘야 되고요. 교술은 교훈을 읽어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무슨 교훈이었는지 보면 되는데 학교에서 다 나갔죠. 깨끗한 거울이 좋대, 더러운 거울이 좋대, 더러운 거울이 좋대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죠.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깨끗한 걸 보면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다. 근데 희미한 거울이라면 희미한 거울이면 그 결점도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거울이기 때문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흐린 거울이라니까 더러운 거울이라니까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사실 뭡니까? 이거 유라이크잖아요. 보정 어플이잖아요. 이거 보정 어플로 봐라. 아니 그러면 진짜로 잘생긴 사람은 굳이 보정 어플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데커사가 말하는 거야. 진짜로 잘생긴 사람 있으면 그때 거울을 닦으면 돼. 그때 보정을 끄면 돼. 라는 얘기예요. 자, 물론 이거는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면을 의미하는 거고요. 작품의 포인트를 몇 개 좀 보도록 합시다. 왜 거울이 흐린가요? 라고 손님이 물었대요. 그러니까 거사가 이렇게 말하네요. 10번째 줄 보겠습니다. 46쪽의 10번째 줄. 거울이 밝으면 잘생긴 사람은 기뻐하지만 못생긴 사람은 꺼리네. 보정 없는 카메라.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수요가 적고 못생긴 사람은 수요가 많네. 대부분 평범해요. 멀리 갈 거 없죠. 여기만 봐도 되죠. 만일 못생긴 사람이 한번 들여다보면 반드시 깨트리고야 말 것이네. 그러니 먼지가 끼어서 희미한 것만 못하네. 먼지가 흐리게 한 것은 그 겉만 흐리게 할 정전 맑은 것은 상하게 하지 못하니. 만일 잘생긴 사람을 만난 뒤에 닦여줘도 시기가 역시 늦지 않네. 됐을까요? 그래서 맑은 것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진짜로 잘생긴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 흐린 걸로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흐려지는 게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에 무슨 얘기입니까? 포용입니다. 부족한 점에 대한 포용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흐린 거울이에요. 우리들도 나름 예쁘게 찍어주는 You like 스노우라는 뜻이지요. 여러분들은 뭐 쓰세요? 안 써요. 나도 안 쓰는데 아내가 좀 쓰래요. 자, 근데 마지막에는 손이 대답을 안 했대요. 심리까지 읽어볼까요? 타당하다고 수용했다는 손의 심리까지 읽어주시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어렵지 않죠? 조금만 더 하셔야 되는데요. 47쪽에 위에 주제 정리되어 있는 거 님들이 보시고요. 아래 보시면 역할 인물 유형이라고 무슨 짙은 살구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거기 손과 거사의 역할이 되어 있거든요. 손의 역할에다가 조금만 체크할게요. 찾기 좀 어려우신가요? 손의 역할, 사물에 대한 여기다 체크. 일반적인 인식. 자, 두 글자 하나 더 씁시다. 그 아래에 통념이라고 씁시다.
아시죠? 예,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통념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인식 체크 통념이라고 그 아래 써주시고요. 자, 거사는 어떨까요? 새로운 인물입니다. 됐어요. 통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래에 아참 이 교술 갈래는 글쓴이, 수필이죠. 글쓴이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글쓴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나요? 아니요. 글쓴이가 직접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글쓴이는 이걸 지켜보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 전달해 준 사람이 있는 거죠. 거사죠. 거사의 말에서 우리가 교술갈래 목적인 교훈을 뽑을 수 있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포용해야 된다는 교훈을 뽑은다는 얘기입니다. 된 것 같아요. 정리하셨으면 안 어려워. 쉬운 거니까 빨리 하자 이거지. 48쪽 오시겠어요? 자, 화한계 하셨나요? 화한계 해서. 이거 뒤에 다 했어요. 아이고 그래 안 물어볼게. 그냥 다 할게. 저희 안 한다고. 그래 이게 그래서 그래. 다 하더라도 한 반만 안 해도 시험에 안 나오거든. 안 했어? 그러니까 한 명은 한 반을 했고 한 반을 안 했으면 내나요 안 내나요? 안 원래 안 내야 되는데 내시는 분이가 재미라. 아 그렇네. 화왕 꽃의 왕 플라워킹 FK 백동도 하셨어요. 백동 할미꽃이요. 백동이라고 써 있지 않나요? 할미꽃을 번역해줬어요. 땡큐네. 작가가 여러분들 아는 분인데 설총 누군지 모르시나요? 저번 시간에 공부한 아저씨랑 아주 깊게 관련인데요. 힌트 신라시대 사람이고 문과고요. 저번 시간 안 왔잖아 너.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말을 기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람 덕분에 찬기파랑가를 공부하게 됐네요. 8만 대장경. 시기가 훨씬 뒤야. 팔만대전거는 고려 후기야. 이건 신라라니까 아저씨. 야 달려줬잖아. 이 사람 뭐한 사람이야? 향찰 표기 방법. 이두와 향찰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설총입니다. 그렇구나. 설총이 그걸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창기파랑가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감사한 분이죠. 땡큐. 황한계는요. 그 임금이 신문왕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신문왕 혹시 아세요? 신라시대 신문왕? 이 사람 업적이 뭔데? 나는 이걸 왜 알고 있지? 기억이 나. 구주 오소경, 노급 폐지, 관료전 지급. 응? 왕권 강화 됐지. 왕권 강화 됐지. 숟가락 먹었네 이 자식. 맞아요. 노골 폐지하면 왕권이 강해진데 그 얘기가 아니라 신문왕은 나름 통일신라 이후에 문무왕 아들이야. 문무왕 다음 왕이야. 그래서 통일된 신라를 이제 기틀을 다진 왕으로도 하는데 여러 가지 개혁 제도를 펼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훌륭한 인재들을 모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설총이에요. 그래서 설총이 형찰 이두도 만들고 하니까 님 좀 쩌는 듯 하고 데리고 있었단 말이야. 육두품이야 참고로 설총은. 근데 이제 임금이 물어본 거야. 님들 신하들한테 설총 포함해서 내가 좀 나라를 다스리는데 좀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듣고 싶은데 재미난 얘기 좀 하나 해줘요 라고 하니까 설총이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하고서 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설총이 대단한 인물이야. 왕한테 너 임마 똑바로 좀 해 라고 말하긴 뭐하니까 그 옛날에 꽃나라의 왕이 있었거든요. 사실상 임금이지. 근데 얘가 장미가 예쁘다고 장미만 귀여워하는 거야. 장미가 바른 말만 하고 주변 애들도 다 그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못생기고 흉측한 할미꽃이 나타나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무릇 임금이라면 이런 쓴소리, 아픈 소리도 받아들여서 다스려야 훌륭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장미꽃이 어떻게 했게? 그 임금, 꽃나라 임금이 어떻게 했게요? 라고 물어본 거지. 임금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물으니까 임금이 뭐라고 말해? 할미꽃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래서 설총이 바로 그겁니다. 엔딩이 그거예요. 그래서 장미꽃을 쫓아내고 할미꽃을 의견을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렸답니다. 임금님 어떻게 도움이 되셨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았어. 알았어. 다음부터 이런 거 안 시킬게. 미안 하고서 이제 끝난 거예요. 자, 공방이랑 나름 세트예요. 의인화죠. 사람이 아닌 것을 꽃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해서 뭘 주고 있죠? 교훈을 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갈래는 설화로 들어갑니다. 소설 아니에요. 소설은 조선시대 때부터 고려시대 때는 신라시대 때는 아직 가전도 없어요. 그냥 다 설화 취급을 합니다.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임금의 마음가짐에 대한 경계라는 주제 읽으신다면 어려운 거 없어요. 넘어갈게요. 50쪽입니다. 자, 시조 3편이 있네요. 첫 번째 작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작품 각각 작가, 자, 있나요, 없나요, 이름이? 있지? 자, 바로 갑시다. 몇 음보야, 다? 4음보. 이렇게 하고 음보는 처리할게요. 더 하지 말자고. 음보가 정해져 있네. 형식, 그 중에 음보적 형식, 율격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4음보로? 자유시야, 정형시야? 정형시예요, 이게. 형식이 사음보로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조는 어느 시대부터 시작됐냐면 고려 후기 때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왜 고려 후기 때부터 시작했는지 그리고 누가 이걸 무슨 의도로 즐겼는지를 안다면 작품의 주제가 좀 뻔히 나오게 됩니다. 고려 시대 때 불렀던 노래들은 대부분 우리가 앞에서 배워왔죠? 이거예요. 고려가요가 대부분이에요. 고려가요,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고려소교라고도 해요. 자, 우리가 배운 고려소교 뭐 있죠, 이번 주에? 청산별곡 방금 배워온 게 고려가요였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다! 어떻게 하겠대? 그 영화 보고 술이나 먹고 놀아야겠다! 얄라리!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다른 고려가요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만정란몽에서 배웠던 거는 서경별곡 배웠던가? 그게 뭐야? 가지마, 님 가면 내가 따라갈 거야.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거든. 이렇게 하는 게 서경별곡이었죠. 고려가요가 다 뭐예요? 속된 노래, 세속적인 가치를 노래한 노래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그냥 술이나 먹고 놀래.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꼭 만나야지. 이런 노래들이에요. 자, 이거에 누가 불편할까? 시대마다 이 문화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엔 세상을 좀 바꾸거든요. 자,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대부라고 들어보셨나? 이게 뭔데? 사대부요? 정치인이요. 정확해요. 아주 잘하셨어요. 50점 드릴게요. 사는요, 선비라는 뜻입니다. 선비. 대부는요,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부는 못 쓰니까 넘어갈게. 진짜야. 이거 부부 할 때 앞에 있는 부. 남편 부자. 예, 사람 부자입니다. 사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알았어. 그래, 고마워, 기억해줘서.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바로 사대부예요. 사는요, 자네가 말한 것처럼요. 임금님을 모시고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는 거. 이게 대부야. 큰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선비다. 미안하다. 대부는요, 내가 큰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즉, 욕심을 버리고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진 존재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선비구만 선비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유교적 가치를 따라 임금님께 충성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어머님께 효도하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선비의 기풍. 그러면서 욕심을 버리고 자연에 만족할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사대부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거 봤을 때 어떤 느낌이겠어요? 사랑 노래? 먹고 살기 있는데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라 술을 처먹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에 반발해서 나온 거란 말이야. 삼음보였죠. 이거부터 마음에 안 들어. 삼음보라니?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고려 후기 때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음보의 노래를 만듭니다. 주제도 당연히 속된 게 아니에요. 바로 가치. 인간이 중요시하는 가치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유교적 가치. 유교적 가치 이거요. 유교적 가치. 임금님께 충성, 백성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대부, 욕심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만족하고. 그래서 이게 나온 게 바로 시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 뭘 해내요? 이걸 고려 자체를 엎어버리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이 선비의 나라예요. 유교가 통치 이념으로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됐죠. 고려는 불교가 공식 통치 이념이었다면 조선은
유교가 공식 통치 이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졌고요. 자, 이제 시조가 이제 뭐가 있느냐? 시조가 이제 주류가 됐어요. 옛날에는 저거 반발해서 나온 건데 이제 이게 메인 이제 노래가 됐어요. 사음보면 삼음보와 사음보의 느낌 차이가 어떨까요? 교장 선생님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제 요즘엔 그런 건 없지만 저 때만 해도 월요일 날 항상 조회 시간이라고 해서 전교생이 다 운동장에 모이거든요. 월요일 아침에. 모여서 교장 선생님은 훈화 말씀 듣고 국내대한 경례하고 그거 아침 9시마다 한 번씩 꼭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교장 선생님 말투 한번 생각해봐요. 교장 선생님 모르겠어요. 내 지금 여러분들 교장 선생님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뭐 쇼미더머니 나오는 뭐 슈퍼키드처럼 요 재치 발랄하게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막 이렇게 하지는 않지. 어떻게 말해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그렇게 발랄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다들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랑스러운 두루고 학생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나요 보통? 네. 내일 다 같이 체험학습을 떠나는 날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몇 음보야? 사음보예요. 이 사음보의 어감이 바로 여러분들이 저 선비 꼰대 그 말투가 바로 사음보거든요. 근데 지금이야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옛날엔 그게 세련된 거야. 사음보가 아주 세련된 거야. 지배층이 즐기는 고급 어휘인 거야. 그래서 지금도 어르신들 기품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시는 어르신들은 이 사음보의 말투를 즐겨 씁니다. 방금 말한 교장 선생님 말투요. 그래서 오수명은 사음보가 특이한 게 아니에요. 야! 이게 뭐야! 죽고 싶어! 정확히 삼음보예요. 우리가 부르는 유행가는 대부분 삼음보 패턴입니다. 시조의 종류를 볼게요. 평시조가 있어요. 연시조가 있고요. 그리고 사설시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번 시험 범위에 사설시조가 어이무도던가 있었네요. 자, 서둘러 봅시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에 갈게요. 누가 즐겨요? 예, 지배층이 즐겨요. 당연히. 3장 3줄 6구 6마디 그리고 45자의 글자로 엄격히 물론 44, 46 이렇게 한두 글자 차이는 있어요. 45자 그래서 내외라고 많이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부합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형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정해진 형식이에요. 형태가 아주 정확하게 정해진 형식의 시예요. 이유는 너무 자유로웠어요. 너무 자유로웠어요. 고려가요. 이게 주제도 그렇고 아주 그냥 망측하고만. 뭐 삼음보 너무 가벼워. 예, 품위 있게 사음보로서 이 형식에 맞춰서 유교적 가치의 내용을 담아서 이 노래를 불렀던 거죠. 노래예요, 노래. 시라고 하니까 노래와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상 노래입니다, 노래. 멜로디가 없는데요. 일단 고려 가요는 멜로디가 있어요. 지금 전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복원한 노래들이 꽤 많습니다. 청산불고 유튜브에 한번 쳐봐요. 그러면 다양한 이제 민요 전문가 가수들이 이걸 멜로디를 나름 복원시켜서 이걸 불러요. 불러드려요? 네. 유튜브가 있으니까. 아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들어봤을걸? 사러리 사러리 갔다. 쌤한테 본것 같아요. 정산에 사러리 갔다. 머루랑 달에 먹고서 정산에 사러리 갔다. 얄라리 얄라. 똑같지? 얄라리 얄라쇼. 얄라리 얄랄라. 들어봐요. 멜로디가 있어요. 시조는 멜로디가 빠져요. 왜요? 아까도 말했지만 선비예요. 너무 경박해 멜로디. 그럼 노래가 아니네요. 그럴 리가. 쇼미더머니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멜로디 없는데 운율만으로 노래라고 인정해 주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바뀐 거야? 멜로디가 있는 서정적인 가요에서 힙지리의 시대로 온 겁니다. 힙합의 시대로 넘어온 거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제. 연시조는 평시조 한 개를 연 하나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으로 되어 있는 시조, 평시조가 여러 개 있는 시조. 평시조가 여러 개 있는 거야. 3장, 3줄짜리가 여러 개 있는 거야. 평시조 하나가 1년 하나의 연 취급해 주는 거. 이게 여러 개 있다. 이게 연시조. 자, 이거 당연히 똑같습니다. 공유합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공유해요. 똑같아요. 자, 이것 때문에 설명했습니다. 사설시조는 시기가 달라요. 조선 후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피지배층이 불러요. 백성들이 불러요. 그래서 미상이에요. 어이모도던가 미상입니다. 그러면 사문복은요. 사음보입니다. 아니 왜요? 아니 아까 피지배층 사문보라고 외우라면서요. 이건 좀 특이해요. 자, 왜 나왔는지 보시면 됩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제 아내를 통해서 설명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생일 선물로 뭐 사줄까 했는데 뭐 아무거나 사달래요. 근데 나는 이제 조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결혼한 것 같은데 만난 지 이제 한 2달도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얘가 생일이야. 뭐 해주면 좋잖아. 그래서 내가 뭐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샤넬백 하나 사줬어요. 1000만 원쯤 한다고 하더라고. 나도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결혼한 건가 봐. 아니 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진지하게 생각하고 만나고 있다. 너 이런 걸 어필한 거겠지. 그래서 그걸 사줬어요. 잠깐만. 내가 알기로 그 샤넬은 굉장히 비싼 제품이고 다른 가방보다 그냥 되게 호화스러운 사치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아내는 그런 사치를 부릴 만한 계층의 인물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럴 급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나 그 사람이나 평범한 소시민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걸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얘가 이걸 사고 싶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걸 사주니까 좋아하는 이유. 마치 내가 상류층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상류층이 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자, 물론 제 차는 조금 검소한 편이긴 하지만 나중에 제가 비싼 차를 끌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로 제가 비싼 차가 필요하거나 그걸 끌 만한 인물이라서 내가 이재용 조카라서 그런 건가? 아니요. 왠지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위해 그런 거거든요. 모방 심리입니다. 유행이라는 건요. 상류층에서 유행하면 그걸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단계에 있는 계급들이 그걸 모방함으로써 대중적으로 유행이 돼요. 그러면 이제 상류층에 있던 존재들은 그 유형을 이제 꺼내놓고 다른 새로운 걸 찾아요. 이게 유행의 순환인데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조선 후기는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냐? 분홍이 등장해요. 들어봤을까요? 역사 시간에. 부자 농민들이 등장해요. 얘들은 부자야. 뭐 하고 싶은 거야? 뭐 하고 싶은 거긴? 남은 배터리 영상 보고 싶었어? 자, 분홍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은 그럼 뭐 하고 싶어? 가난한 백성들이 쓴 게 아니에요. 이제 먹고 살 만한 백성들이 나도 그 상류층의 문화를 즐겨봐야겠구만 하고 모방 심리로 한 거기 때문에 사문보로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사문보를 유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사문보고요. 3장 똑같고요. 다만 다른 점이 나타납니다. 바로 6, 9, 45조가 파괴돼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두 번째 줄 중장의 길이가 무지막지하게 길어집니다. 이거 1학년 때 배운 거예요, 님들. 그래서 6, 9, 6마디가 아니라 훨씬 더 길어지고요. 45자보다 훨씬 길어집니다. 70자, 80자 나와요. 예. 그래서 나름 그래도 3장 사음보가 유지되기 때문에 나름 정형신데 정형성이 확 떨어진 정형시지만 저 평시조에 비해 훨씬 정형성이 떨어진 정해진 형식 성질이 떨어진 형태의 사설시조가 등장하게 된다. 예, 오늘 원래 계획 들으면 요거까지 쭉 뺄 건데 한번 해보자고요. 못할 거 없지요. 가볼게요. 아참 특징 이거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제망매가 낙구 우리 제망매가 맞나? 창기파랑가였나? 창기파랑가 낙구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하죠? 잣나무 가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 이렇게 배우잖아요. 엔딩 부분이었죠. 그게 어떻게 계승된다고 했어요? 종장에 그때 했었어. 종장의 첫 마디를 삼음절로 고정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거는 둘 다 적용돼요. 둘 다 적용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그러니까 종장의 첫 마디 삼음절 고정되어 있어요.
이거 앞에 복습하다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앞에 다 있었던 거야. 이것도 역시 그대로 계승돼요. 세 번째 줄 첫 마디가 세 글자로 고정되어 있다. 이게 고려가요가 아니라 그 향가의 9번째 줄, 즉 낙구의 첫 마디가 감탄사로 고정되어 있는 거. 저번에 뭐라 필기했어요? 엔딩이라고 해드린 다음에 첫 마디가 무언가로 고정되어 있음. 이게 계승된 증거라고 봤던 거죠. 시조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창기파랑 같은 향가가 계승된 걸로 볼 수 있어요. 이 형식. 엔딩 부분의 첫 마디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저번에 필기했으니까 더 쓰진 않을게요. 이제 가볼게요. 50쪽입니다. 아이고야. 빨리 해보자, 빨리. 호호호호. 아, 큰일 났네. 3인국 오늘 못할 것 같죠? 조졌죠? 너무 욕심을 부렸어, 내가. 잠깐만. 오늘 3인국은 배제하고요. 시조 세편하고 말 나온 김에 사설시조 어휘 못 오는 것 같지만 하고 3인국 학교에서 아직 안 했죠? 하고 있어요. 과제 3인국은 빼드릴까? 아, 근데 어차피 해야 되는데. 3인국은 이번 과제, 아까 과제 다 드렸지? 못 받은 사람 없지? 못 받은 사람 없지, 과제? 너 안 받았잖아. 나도 너무 높다. 빨리 조금. 아니, 닥쳐. 자, 여러분들 과제 지금 받으셨잖아요. 아까 받았잖아. 3인국은 빼고 풉시다. 이번 주 3인국 빼고 이건 다음 주에 풀어두는 건가? 아, 클리닉 때 갖고 와서 푸세요. 아니, 알았어. 다음 주 클리닉 때 풀자. 안 한다고? 왜 그래? 3인국 빼고 풉시다. 대신 나머지 시조 3편과 어휘 부르는까지 해서 시조 4개 쭉 하고 갑시다. 안 어려워. 이 형식만 잘 기억하면 돼. 자, 50쪽 보고 계셔. 빨리 갈게. 작품부터 볼게요. 이거는 작품부터. 춘산. 자, 봄에 있는 산이에요. 이게 왜 젊음입니까? 자, 왜겠어요? 눈이 녹아서 하얀색이 없는 산. 그래서 춘산이 젊은 산이에요. 공부 이거 하신 분은 알겠지만 하얀색은 이 시에서 흰머리를 뜻합니다. 약간 봄에 있는 산이니까 없어요. 눈이 없어요. 흰머리가 없어요. 춘산에 눈 녹인 바람. 네, 눈을 녹인 바람이 건듭 불고 간디 없다. 아이고 봄에 분 바람이 눈을 녹이고서 싹 사라졌대요. 어디 갔지? 자,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봄바람을 찾고 있어요. 필요한가 봐요. 봄바람을 원해요. 찾고 있어요. 그 다음 줄 잠깐 빌려다가 불리고자 불게 하고 싶다. 어디다가? 말이 우해 머리 위에. 이 봄바람을 왜 머리 위에 불고 싶을까요? 그 다음 귀 밑에 해묵은 서리. 됐을까요? 귀 밑에 있는 해묵은 서리. 자, 흰머리예요. 흰머리. 이거 흰머리. 흰머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자, 백발의 비유함이라 써있죠. 쓰세요. 은유라고 쓰세요. 은유. 그냥 흰머리를 해묵은 서리, 오래 묵은 흰 설이라고 그냥 바꿔버렸어요. 이건 은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유 썼고 지규 같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젊어지고 싶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잠깐만요. 이거 작품 개관 잘 봐야 돼요. 자, 위에 작품 개관 위로 올라와 보세요. 갈래, 평시조, 평시조 방금 봤어요. 낙천적, 달관적, 영탄적. 자, 왜 낙천적인가 달관적인가 설명드리면요. 특징 2번 먼저 볼래요? 특징 2번. 늙음을 한탄하면서도 맞아요. 자기가 늙은 거 얘기인데요. 여유가 있어요. 야, 흰머리 나서 어떻게 해가 아니라 시로 쓰고서 재밌게 표현하고 있다고. 야, 봄바람 그 어디 갔냐? 왜요? 아이고 머리 붉게 해갖고 그거 녹여버리려고 이거. 허허. 여유가 느껴져요. 약간 너무 나이 먹은 것에 대해서 물론 슬프고 한탄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막 절망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걸 여유 있게 표현했다. 여유 있게 재밌게 표현했으므로 달관이 느껴진다. 약간 달관은요. 너무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이야. 부정적 상황에서 너무 얽매이지 않음. 이게 달관 초월입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주제는 물론 안타까움은 있어요. 색채 대비가 특징 1번에 색채 대비라고 있죠. 자, 뭐가 색채가 대비가 되나요? 흰머리와
춘산이요. 그래서 춘산이 키워드입니다. 춘산이 뭔데요? 청산으로 표기된 판본도 있어요. 그러니까 푸른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이 없어져서 이제 새싹이 듣거나 새잎이 돋은 초록색, 푸른색의 산을 이 바로 춘산이 갖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됐죠? 다음 수양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수양산은요, 수양산, 진짜 중국에 있는 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 더, 백이숙에서 살던 수양산이기도 하고, 동시에, 세조죠. 수양대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도시의 이름인 세종의 셋째 아들이기도 하고요. 백이숙제고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이숙제고사. 없나? 저기 있어요. 오른쪽에. 51쪽에 첫 번째 박스에 써 있습니다. 거기 두 번째 줄 제재 백이숙제고사 읽어볼게. 백이와 숙제는 형제야. 은나라 주왕을 몰아낸 주나라의 무왕을 비판하였고 고사리를 먹고 연명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음. 이게 뭐냐면요. 무왕한테 아니 이게 뭐한 짓이에요? 아니 은나라는 이게 여러분들 이 제국시대 이 춘추전국 시대에 중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가 은나라야. 자 여기가 주나라야. 주나라 왕이 따로 있어요. 그럼 서로 싸우는 나라인가요? 아니요. 은나라가 통치하는 연합국가 형태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봉건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봉건제야. 각 도시가 은나라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는 이 정도의 연맹국가 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국이 좀 크죠. 그 중에 하나인 은나라 이제 커넥션이 되어 있는 주나라라는 데가 있었는데요. 여기 무왕이라고 있었나 봐. 이 신하로 백이와 숙제가 있었던 거야. 이걸 지울게. 이제 백이와 숙제. 그래서 근데 주나라가요 이 은나라를 이제 몰아내고 자기가 중국의 지배자가 되려고 해요. 자기가 연맹국가의 대표 주자가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족끼리 싸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가 반대해요 무왕한테. 아니 지금 뭐한 짓이냐고. 처음에 님 아무것도 없을 때 은나라 왕이 도와줘갖고 우리가 자리 잡은 거 아니냐. 이거를 몰아내고 하면 너무 모렴치하고 주인을 배신하는 거니까 충의에도 어긋난다. 그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왕은 쿨하게 쌩까고 실제로 은나라가 몰아내고 본인이 연맹국가 부족국가의 최우선에 이제 서게 돼요. 자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런 한다고 하면 조금 모양 없어지니까 이런 왕한테 내가 월급 받아먹을 수 없어. 그리고 한 마디 더 해요. 이제 주나라가 통치하게 됐잖아요. 나름 이제 중국을. 이 임금이 요 무왕이란 놈이 이 아주 나쁜 무왕이 다스리는 땅에서 나는 곡식은 한 톨도 먹지도 않겠다 해서 수양산이라는 깊은 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수양산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고사리를 캐 먹어요. 나무를 캐서 먹어요. 그러다가 굶어 죽어요. 이게 이제 자 조선시대의 핵심 가치는 유교적 가치였어요. 이 유교적 가치가 뭐냐? 부모님께 임금님께 사랑하는 사람에게 변하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변하지 않는 마음 단심이라고 합니다. 붉은 마음 지조라고 합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 절개. 어때요 이 사람? 절개의 상징이죠. 절개의 아이콘이죠. 그러니까 아이돌이에요. 조선시대 아이돌이야. 자 그리고 수양대군 에피소드도 함께 알아야겠죠. 수양대군 세종의 셋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이름 까먹었는데 문종이 됐어요. 근데 문종은 문종이 일찍 죽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문종이 좀 로맨티스트야. 여러분들 세종 다음이 문종인 거 아시죠? 문종이 좀 병약한 이미지인가요? 그냥 역사에 관심이 없나요?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이 셋째가 세조야. 나중에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이야. 아직 왕이 아니야. 근데 얘가 왕이 너무 되고 싶은 거야, 셋째가. 하지만 아예 입번 끝도 안 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첫째 형이 너무 우월해서 그래요. 이 문종이 된 첫째 형은요. 무예도 뛰어나고 지식학문도 아버지를 능가할 정도로 세종 못지않게 아주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요. 실제로 세종의 업적 중에 절반 정도는 세종은 좀 요양단이고 대부분 문종이 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의 업적 중에 과감하게 말해서 최소 3분의 1은 문종의 사실상 업적이야.
근데 문종이 이게 보통 왕들은 후궁 여러 명 두잖아요. 많게는 20명까지 두고 더 많이 두기도 하는데 문종은 이 후궁을 안 둬요. 그러니까 왕비가 딱 한 명뿐이에요. 근데 이 임신이 잘 안 됐나 봐요, 이 친구가. 근데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이가 먹고 드디어 애가 하나 생겨요. 그게 이제 단종이에요. 그러니까 단종이 좀 이제 어려서 10살에 즉위를 합니다. 늦게 났네요, 늦게 났네. 문종은 그냥 적당히 살다가 50살에 갔어. 그래서 이 단종이 됐는데, 자, 아까 형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수양대군, 얘가 이제 아직 왕이 어리니까 이 단종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죠. 다 알고 있는 역사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조죠. 자, 그리고 이때 단종을 따르고 새로 된 세조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단종을 따랐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사육신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쓴 시가 바로 이 두 번째 시예요. 자, 이제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산문이군요. 수양산 뭘까요? 아까 백이숙제가 산에 들어가서 고사를 캐먹다 죽었다고 했죠. 그 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수양대군, 즉 세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 써있어요. 여러분들 필기할 거 없어요. 중의적 표현이라고 써있죠. 두 가지 의미 돼요. 바라보며 이제를 하난다. 이제 백이와 숙제. 아까 내가 백숙이라고 써서 이상했죠. 이름만 따서 이와 제. 두 형제예요. 그래서 이제를 하나노라. 하난다, 한탄한다, 탓한다, 욕한다요, 욕한다. 이제 백이숙제, 이스라엘 같은 놈들 이렇게 말한대요. 이상해요. 아이돌이거든요. 조선시대의 아이돌이거든. 지주와 충절의 상징인데 욕을 해요. 왜 그런지 볼까요? 그 다음 줄. 줄여 죽은 질들. 굶주려 죽더라도 채미도 하는 것과 채미 고사리를 케어 먹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고사리 케어 먹어도 되겠어? 갑자기. 고사리 왜 캐 먹었냐? 이유는 뭐죠? 그 아랫줄. 먼저 이거 백이숙제부터 보자. 비록 푸세의 것인데, 비록 풀에 불과하지만, 별거 아닌 음식에 불과하지만, 기, 따해 놨다니, 그거 누구 땅에 난 건데, 그 고사리도 누구 땅인데, 그거 니들이 싫어하는 주나라 무왕에서 나온 땅 아니야? 그 산도, 수양산도 결국 무왕 통치하에 있는 산이잖아. 그것도 먹으면 안 되지, 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봤으면 무슨 해석이 나와요? 강직한, 백이숙제를 뛰어넘는 더 강한 지조와 절개라는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수양대군 세조로 바꿔서 본다면 다른 의미가 보이게 되죠. 채미란 말로 다시 올까요? 굶주려 죽더라도, 즉 세조를 따르지 않아서 실업자가 되거나 아니면 뭐 귀양을 간다든가, 이게 굶주려 죽은 진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설령 세조가 나를 죽이더라도, 나의 관직을 퇴직시키더라도 채미도 하는 것과 수양대군이 주는 그 월급을 받아 먹을 거니. 수양대군의 녹이라고 써져 있죠. 이 녹 한자 이렇게 씁니다. 김봉수 할 때 봉이에요. 이게 이 녹이 바로 봉이야. 돈이란 뜻이야. 그래서 1년 동안 받는 돈을 뭐라고 해요? 연봉이라고 하잖아. 봉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녹, 수양대가 녹을 먹을 것인가? 자, 그 다음, 비록 별거 아닌 거지만, 그거 누구 땅에 난 건데, 그 채미, 수양대군이 주는 건데 왜 받아 먹어?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두 가지 의미가 보여요. 아주 재미난 시죠. 됐습니다. 그 아래에, 바로 이제 작품 개관 봅시다. 방금 본 거. 갈래, 평시조, 성격, 절의, 절개와 의지가 느껴져요. 수양대군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 비판, 뭔지 알겠죠? 풍자, 돌려 말했으니까 재미도 있어요. 제재, 재료를 뭘 썼냐? 백이숙제 고사, 그 옛날 이야기 고사를 썼고요. 주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조와 결이, 단종을 향한 굳은 절개가 왜 나오는지 아시면 됩니다. 자, 특징, 중의적, 설의적 다 봤던 거예요. 비유적으로 드러냈다. 백이숙제 고사에 빗대 말했죠. 자, 동그라미 2번, 여기다 밑줄. 일방적 상식을 뒤집어. 됐죠? 일반적 상식 아까 썼었죠? 통념이요, 통념. 통념을 뒤집은 거예요. 무슨 통념? 백이숙제는 지조와 절개가 뛰어나라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은 거예요. 엎어버린 거예요. 백이숙제도 별론데 그것도 먹으면 안 되지. 예. 자, 좀만 힘냅시다. 아래 3번. 맷버들 갈해. 이 갈해는요, 가려서요. 가려서. 갈 때 아니야. 가려서. 가리다, 좋은 거를 골라내다 라는 뜻이야. 맷버들 좋은 거 가려내서 꺾어서 보내노라. 꺾어서 내가 보내겠다. 님의 손대, 님에게.
자, 맵버들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별의 정표기도 하면서 화자의 분신이기도 해요. 그 다음 자신은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다음 밤비에 새잎꽃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 서서 거기서 이제 잎이 나면요 꽃이 나면요 그거 나라고 생각해 주세요. 안녕이라고 합니다. 이거 주제가 뭐야? 첫 번째 거는 여유 있게 늙음을 한탄한 거였고요. 두 번째 시는 지주와 절개였어요. 근데 이거는 사랑 얘기 아닌가요? 사랑 얘기. 그리고 임금에 대한 사랑 얘기 아니에요. 어떤 남자 전 남친에 대한 얘기예요. 아니 남친인지 어떻게 알아요? 화자가 여성인 증거가 있어요? 예, 있죠. 작가를 보세요. 홍랑입니다. 홍랑 기생이에요. 우리 기파랑 배웠었죠. 근데 기파랑 할 때 이 랑이 화랑이었는데 화랑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연예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빅뱅이라고 했었죠. NCT예요, 얘가. 화랑이. 근데 걸그룹의 시대로 넘어와요. 예, 그게 조선시대예요. 그래서 걸그룹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기생들이 조선시대 지금 현대로 비유하자면 뉴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노래하면 인기가 많아요. 랑으로 끝난 이유, 예, 이 랑이 바로 화랑할 때 그 랑자예요. 연예인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기생을 조심하셔야 돼요. 얘들 피지배층 아닌가요? 그럴 리가요. 여러분들 뉴진스가 영향력 있을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총리가 영향력이 더 클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총리죠. 그렇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너 기다려봐. 짐바브웨 대통령이 영향력이 있을까요? 뉴진스가 영향력이 더 클까요? 뉴진스가 좀 더 커요. 짐바브웨 대통령이 너무 힘들어요. 유유라고 치면 아무도 관심 없어요. 트위터에 그렇게 쳐봤자. 근데 뉴진스가 너무 힘들어요. 유유하면 난리가 납니다. 적어도 동아시아는 난리가 나요. 전국에서 이제 거기 어디 그룹이야? 뉴진스가? SM이야? JYP야? 하이브구나. 하이브 방시혁 그날 테러 당하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큰일 나요. 훨씬 더 영향이 커요. 딱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배층이에요. 뉴진스 정도면. 레드벨벳 정도면 지배층이에요. 옛날에 내가 레드벨벳 설명했는데 요즘에 활동 안 하시더라고. 그 전에는 소녀시대로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좀 다른 존재잖아. 자, 그래서 이 정도 연예인이 자기에 대한 사랑 얘기를 솔직하게 한 겁니다. 어쨌든 뭐 나머지 3장 6구 45로 다 적용되고요. 그럼 물어봅시다. 아니 지금 누군가 좋아하나 봐. 근데 직접 보러 가면 되는데 대신 분신, 맵버들이랑 분신을 대신 보내죠. 괜찮아. 빨리 하면 돼. 어쩔 수 없어. 깨울 시간이 없어. 괜찮아요. 자. 내 인생 아니야. 잠재적 경쟁자가 지금 제거되고 있잖아. 농담이야. 나중에 깨고 볼 것 같아서 세령아 농담이야. 자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깨울 수가 없었어. 이거 보고 있지? 김승우 씨 이거 보고 있습니까? 아프다가 하는데 자네는 본 적을 내 꼬라지를 못 봤어요. 봤다가 하는데 조회수가 0이었거든요. 죽고 싶어요. 또 누가 뭐 얻었더라? 어쨌든 규리야 아프다며. 그래 이 영상을 볼 리가 없지만 그래도 너도 영상 편지 남긴다. 열심히 들어봐. 안 듣겠지만 뭔지 가려고 했죠? 뉴진스? 레드벨벳? 아니 있다는 얘기. 왜 직접 만나러 가지 않았나요? 답은 나와 있어요. 기생이잖아요. 기생이 공연하는 데는 어디서 공연할까요? 특히 급이 높은 여러분들 여기 앞에서 가끔 장터 열리고 마을 잔치 하는 거 아시죠? 가끔. 그러면 거기서 가끔 이제 무슨 고등학교나 대학교 동아리에서 와서 잠깐 무슨 댄스나 이제 공연 같은 거 해주거든요. 저기에 뉴진스 올 확률이 있어요? 저기 와서 뉴진스가 막 하이보이 막 하려고 그럴 리가 없어요. 저기서 안 열어요. 저 폭포 저 고운뜰 공원에서 안 열어. 이유는 급이 높으니까. 자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은 이제 더 높은 데 가시겠죠. 자 홍랑 정도면요 그 당시 1패기생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뉴진스가 맞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황진이는 참고로 2패기생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조금 낮은 프로듀스 9쯤 되는 게 이제 황진이에요. 나는 잘 모르는데 우리 한솔쌤이 좋아하셔갖고 같아요? 저 양반은 본격적으로 하던데. 나중에 공유해봐. 뭐 금요일마다 뭐 가시던데. 뭔지 하려고 했지? 기생들은 높은. 그렇지. 그래서 근데 왜 그럼 고객들이 대부분 어디서 공연할까? 왕궁. 예, 왕궁.
고관 대작들이 있는 데서 공연을 해요, 보통. 그러니까 거기서 공연하다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자, 근데 그 사람은 뭐겠어요? 보통 고관 대직이면 유부남이지. 후궁도 몇이 있겠지. 근데 자기는 기상이잖아. 거기다가 좋아해요라고 가서 만날 수가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신분의 제약으로 인한 한계 때문에 대신 맵버들이라는 꽃을 보낸다.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내용은 무난하게 읽을만 했습니다. 재밌어요. 자, 그 다음 52쪽입니다. 그러면 시조는 조선시대까지만 즐기나요? 놀랍게도 이거는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고 그게 바로 52쪽에 있는 애기맥꽃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안 했고. 자, 이것만 보시면 돼요. 계승이 현대에도 됐는가? 이 향가부터 전래된 이 특징, 어떤 특징인지 안 까먹었죠? 이 형식상 특징이 현대 시조에도 살아있는가? 직접 보세요. 살아있나요? 살아있어요. 이걸 세 파트로 보셔야 돼요. 한때 세상은 날 위해 도는 줄 알았지. 날 위해 돌돌 가망 오르는 줄 알았지. 마지막 들길에 세 글자로 스타트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3장. 자, 3장이고요. 6마디 맞습니다. 3장이고 마지막 종장의 마지막 파트 엔딩 부분의 첫 마디가 세 글자인 것도 똑같아요. 근데 행을 나눈 거죠. 한 장을 한 줄로 쓴 게 아니라 행을 나눠서 이행으로 쓴 1년과 4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변형을 시도한다. 그대로 계승된 게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 맞춰서 변주된다. 그거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음보예요. 이것도 외워버리세요. 시조니까 예외 없습니다. 사음보예요. 자, 3인공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어디로 오시냐? 어이 모르던가 페이지 쭉쭉 넘어와서 다음 주에는 어이 모르던가 3인공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가 4단원에서 정신없이 배운 작품들을 소단원 평가 문제가 어휘 테스트들로 한번 점검해 볼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진도를 조금 빨리 빼자고요. 86조 가주세요. 네, 프린트 나왔나요? 교과서에 앞쪽 1단원. 아, 일단은 형성평가 있었던 어부에서 그 파트만 나와요? 더 1단원 책에 거기 있군요. 공식 단원이 아니라 형성평가 쪽에 있지 않아요? 아예 딱 있나요? 그 작품이? 1단원에? 그래? 어부 사지사? 알았어요. 다음 시간에 그것도 합시다. 자, 86쪽입니다. 이게 사설시조예요. 사설시조. 사설시조는 기본적으로 자, 성격부터 볼게요. 작품 개관 빨리 봐봐. 86쪽 다 왔어. 이거만 하고 끝났어. 고생했어. 86쪽에 오른쪽 맨 위 보시면 86쪽이야. 사설시조고요. 충분히 설명드렸어. 성격 해학 과장입니다. 자, 해학 과장 체크하시면 되고요. 100%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사설시조든 해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요? 그냥 해학은 웃음을 유발한다는 거거든요. 재미를 주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아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꼭 그런 의도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무조건 해학입니다. 왜 그러냐면 키는 바로 여기 있어요.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해학적 요소입니다. 과장의 요소입니다. 이게 해학과 과장이 함께 담겨 있어요. 중장을요. 비정상적으로 늘려요.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려. 평범한 거를 비범하게 만들어. 정상인 걸 비정상으로 만들어. 그걸 우리가 왜곡이라 하기로 했었고요. 이 왜곡은 웃음의 키워드입니다. 즉 해학이 무조건 성립하게 돼요. 아까 사설시조는 의심하지 말고 중장에서 해학과 과장이 있겠구만 이라고 생각하시면